네, 굿모닝 인포믹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나왔죠. 관련된 얘기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럴 줄 알고 저희가 박사님을 모신 거예요. 저도 네.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다시 한 번만 짚어드리겠습니다. 2분기 SK 하이닉스 실적 영업이익 9조 2,129억 원입니다. 매출액은 22조 2,320억 원으로 발표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68.5% 증가, 매출액은 35.4% 증가,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시장 전망도 상회한 성적을 지금 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검색만 하면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수치고, 박사님의 관점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어요, 성적표? 그러니까 지금 네. 오늘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네. 이제 사실은 마이크론이 회계연도가 달라서 한 달 먼저 실적 발표가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이크론의 실적이 약간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1분기에서 2분기로 가면서 어떻게 실적 개선이 됐는지 악화가 됐는지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장을 예측을 해오는데, 지금 사실은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서 약간 미묘한 감정을 지금 갖고 있어서 미묘하다? 잘 나왔다 쪽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미묘하다는 보면 표현은? 잘 나왔죠. 사실은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실적을 분기 최대, 역대 최대. 했고, 네. 그러면서 지금 근데 뭐냐면 마이크론이 한 달 전에 실적 발표했을 때 1분기 대비 2분기로 가면서 이제 뭐 당연히 매출 증가도 많았고 HBM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1분기 22%에서 2분기로 가면서 28%로도 올라갔어요. 영업이익률이 네.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반도체 사이클에서 1분기가 저점이냐 2분기가 저점이냐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마이크론을 놓고 보면은 1분기가 저점이었겠구나. 2분기로 가면서 그럼 수익성도 좀 더 높아지고 실적이 좋아지겠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제외하고. 네네네. 그렇게 봤을 때 수치만 놓고 보면 매출도 영업이익도 다 최대 기록이긴 한데, 영업이익률을 놓고 봤을 때 1분기 제 기억으로는 42%, 43%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달성을 했었는데, 네. 지금 오늘 아침 발표 계산해 보니까 42%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41.4%. 약간 떨어진 것 같다. 약간 떨어진 것 같은데, 마이크론을 보면서 좀 기대치가 높았던 것도 있어요. 마이크론이 그 정도 높아졌으면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은 한 53%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53%가 되면 수익성 기준으로 하면 2018년도 최고치에 근접한 수치거든요. 그때 53, 55% 정도까지 한두 번을 찍었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진 것을 보면서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하나는 마이크론이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생각보다. 하이닉스보다도 마이크론이 더 요즘엔 치고 올라가는 기세가 무섭구나라는 얘기. 그 얘기는 사실은 최근에 감진했던 거잖아요. HBM도 지금 엔비디아와 AMD에 다 지금 대량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공장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본인이 원래 잘하고 있는 그래픽 DDR 쪽에서도 엔비디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서 사실 고성능 게이밍 세트지만 사실은 그걸 AI용으로도 쓰겠다라고 지금 엔비디아는 보관을 갖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마이크론이 우선적으로 지금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마이크론이 최근 잘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영업이익률에서 사실 영업이익률 자체는 보면 하이닉스가 훨씬 높죠. 28%와 42%니까. 그런데 이제 1분기에서 2분기로 가는 실적 개선 속도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마이크론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게, 하이닉스가 못했다는 게 절대 아니죠. 네. 그 정도 수치는 정말 굉장한 실적인데, 마이크론의 상승세가 무섭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었던 실적 발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마이크론의 기세만큼 하이닉스가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어쨌든 증가세를 놓고 봤을 때 수익성 개선이,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사실은 이게 좀 더 설득이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직은 HBM의 수익 기여도가 하이닉스만큼 높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매출을 차지하는,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HBM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 효과가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거니까, 마이크론은 하이닉스가 작년 2분기쯤에 가졌던 효과가 마이크론 지금쯤 1년 뒤늦게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말 기준 매출 비중 30%를 돌파했고, 아마 올 상반기에는 40%까지도 갔을 것 같아요. 네.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워낙 HBM의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일반 제품에 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에서 HBM 비중이 높아질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는 지금 효과인 거거든요. 메모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근데 하이닉스는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매출 비중이 높아졌겠지만 마이크론보다는 폭은 좁아졌을 수도 있다는 게 하나. 그다음에 마이크론은 아직까지도 수율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조금만 개선돼도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고정비는 같은 거니까. 네. 근데 하이닉스는 이미 작년 이맘때쯤에 그 해당 부문에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은 고 이모께서 HBM의 지금 수율이 80%다. 5세대가. 정말 80%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이게 뭐 한두 개만 그렇게 나온 거지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이 그 수익 뭐랄까 HBM의 어쨌든 수율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 근데 이미 80%였기 때문에 네. 80에서 90%에 가는 효과보다는 50에서 70에 가는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마이크론의 성장소와 이익 개선 속도가 하이닉스보다는 높았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일단 저의 지금 판단인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은 이미 나온 거고 그렇죠. 이제 하반기에 어떤 구도로 갈 거냐에 대해서도 지금 2분기에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생각보다 하반기에도 마이크론의 사실은 위협이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하이닉스 아성을 넘는 그런 위협은 아닌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는 수성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챌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반기가 되면은. 왜냐면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의 5세대 납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마이크론은 이미 물량을 늘려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콜테스 이미 옛날에 끝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삼성전자가 이제 5세대 양산 수율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가더라도 마이크론의 물량이 이미 차버리면 엔비디아가 사실은 뭐 마냥 주문량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몫에서 차지할 수 있는 그 점유율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좀 제한이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일단 하이닉스가 거의 한 7, 80%는 차지하고 나머지를 마이크론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면 삼성전자 하반기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좀 더 없어졌다라는 게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보다는 삼성전자의 우려가 조금 더 커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하이닉스 주가가 좀 폭락을 한 것들은 해외 리포트가 나온 효과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결국엔 HBM의 공급 과잉 쪽으로 가면서 내년에는 가격이 많이 악세를 갈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수요는 좋겠지만 가격에 대한 효과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위상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낮아질 거다기보다는 사실 공급자와 수요자의 위상에 조금 가불관계가 변화 생길 거다라는 뉘앙스였던 거예요. 가격 결정력은 가격 누가 결정력이 갖고 있냐. 현재는 공급자 서플라이어 쪽에 있었는데 이게 고객한테 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영업 마진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100% 공감이 되는 얘기이고 저도 예상했던 것이고 근데 그거는 예상 못한 전문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방향은 맞는데 지금의 그러면 HBM의 마진율이 얼마냐 제가 좀 추산을 해보면 정확한 건 모르지만 지금 HBM을 제외한 품목들의 가격을 보면 작년 이맘때보다 대부분 낮아요. PC에 들어가는 정말 저가품을 제외하면 오히려 저가품 범용 제품은 작년 이맘때보다 가격이 높아져 있지만 다른 제품 특히 모바일 드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작년 이맘때 비교했을 때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HBM을 제외한 다른 제품들의 수익성은 지금 높지 않습니다. 아마 그 제품만 묶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20%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좋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이 상태에서 HBM이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건데 HBM의 영업이익률 그럼 지금 얼마냐? 합산이 40% 넘으면 매출에서 30, 40% 차지하는 HBM 때문에 이 효과가 났다면 HBM만의 마진율은 65%, 70%가 된다라는 추산이 가능하고요. 이게 그럼 좀 낮아질 거는 맞아요. 그러면 낮아져서 50%가 된다. 70이었던 게. 그러면 영업 마진이 50%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리포트가 나와야 되느냐? 라는 부분은 저는 사실 공감이 좀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리포터에 계산한 로직은 맞다고 공감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가 확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기에는 절대적인 수치 레벨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 좀 관광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박사님 이제 하이닉스 실적을 보고
참 그 이면에 있는 많은 것들을 지금 이렇게 봤다라고 해석을 쏟아내 주셨는데 2분기 영업이익 9조 2천억 원대, 뭐 매출액은 22조 2천억 원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고 상당히 잘한 건 사실이지만 그 이면을 좀 보면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마이크론과 비교해 본다면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의 상승폭 증가폭, 개선폭이 조금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거기에선 삼성전자까지 조금 더 마이크론에 비해서 약간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연결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연간 영업이익을 보면 증권가에서는 하이닉스 연간 영업이익이 한 37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역대 최대 기록을 썼던 게 언젠가 보면 2024년이에요. 작년이죠.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23조 4천억 원이었는데 이거보다 37조는 몇 조인가요? 13조, 14조 원 지금 이렇게 더 늘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올해 매출 분석, 뭐 영업이익 이런 측면을 좀 분석 부탁드려요. 전반적으로 볼 때. 매출이 네. 뭐 역대가 될 거는 사실은 뭐 자명하다. 자명한 네, 거고 네. 영업이익도 자명한 거고 어,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 이미 16조가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1분기에도 1조가 넘었고 2분기에 지금 9조가 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37조 원이 되려면 하반기에 20조 원이 조금 넘어야 되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저는 조금 100%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면은 상승세가 굉장히 높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4분기로 가면서 또 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들은 시장에 변화되는 상황들에 따라서 고객들의 물량이 어쨌든 약간의 재고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후년도의 투자에 대한 계획이 그렇죠.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HBM에 대한 수요도 조금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16조에서 17조 원 사이고 하반기에 20조 원에서 21조 원이 달성 가능할 거냐. 원래 전통적으로 하면 상반기는 비수기, 하반기는 성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계산으로 하면은 사실은 당연히 달성 가능한 가능한데. 수치여야 되는데 그럼 지금의 상반기의 실적이 네. 과거의 반도체 분석하던 틀에서 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미 그 틀을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수요가 사실은 좋지 않은 상황에 HBM만 가지고 지금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HBM이 워낙에 수익성이 좋은 HBM이 거죠. 워낙 지금 수익성이 높고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서 그 정도 수익성이 나오는 자체가 반칙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뭐 65%, 70%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사실은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반칙인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 부족 상태에서 지금 고객들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사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지금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고객들의 이제 투자에 대한 강도가 조금 약해지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는 중저가 제품에 대한 관심이 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왜냐하면 이런 어쨌든 낌새는 감지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보면은 이제 6세대 HBM에 대한 게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열릴 거라 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직접 칩을 제조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니들이 6세대지 급하지 않다가 돼버렸어요. 5세대도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6세대로 가면서 성능이 좋아지면 가격도 굉장히 비싸진다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그다음 엔비디아 블랙칩에 대한 수요에서도 그런 느낌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블랙웰에 대해 생각보다 엔비디아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젠스랑 CEO가 생각했던 만큼 빨라지지 않고 있어요. 왜 해서는 그건 결국 가격에 대한 것들이 이제 중요시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트리커 역할을 했던 것들이 딥시크의 등장입니다. 이제는 하드웨어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알고리즘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 결국엔 소프트웨어 파워가 중요해졌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하드웨어 수준이라면 더 좋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인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새롭게 중저가 AI 세트를 칩셋을 구성할 때에 HBM을 제외시켰거든요. 특히 중국에 들어가는 B40 같은 경우에는 HBM을 쓰지 않아요. 네. GDDR을 쓰고 있고 GDDR로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고객들이 생각이 된다면 HBM보다 가격이 몇 분의 1 수준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제조업체 입장에서 영업이익률이 70%가 아니라 20%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얼마나 고객들의 니드 변화가 있을 거냐에 따라서 HBM에 대한 수요가 GDDR로 상당 부분 간다면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하나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건지 내년쯤 돼서 나타날 건지가 현재로서는 저도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대한 저 이제 실적이 20조 원이 넘을 것이냐에 대해서 반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이시군요. 그 앞서서도 보고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하이닉스에 대한 뭐 투자은행, IB 주요 투자은행들과 주요 증권사들 전망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오히려 뜨겁다는 방증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화제 중심에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는데 그거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먼저 골드만삭스 다들 아실 텐데 아까 언급도 해주셨고 내년 HBM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영업이익률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시장 주도권에 있어서 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동의를 아까 대체적으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동의를 그러니까요. 한다. 네. 그래서 그거는 원래 정상적으로 어떤 시장이든지 성장하는 과정인 거예요. 네. 전기차 시장도 그랬고 이전에 다른 뭐 LCD 시장도 그랬고 스마트폰 시장도 그랬었고 처음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이 등장을 해요. 시장 점유율 70%, 80%. 지금 SK 하이닉스가 전체 60%? 점유율은 50%좀 넘지만 5세대 제품에 한정을 한다고 하면 80%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독점인 상황인 거고요. 네. 이 시대를 지나서 이제 한 3개, 4개 업체가 시장을 나눠 갖기 시작하는 시대로 가면서 시장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되는 건데 그럼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진율이 낮아지는 건 정상적인 거고 네. 그러면서 AI 시장 전체가 커지는 건 거죠. 비싼 거를 살 수 있는 고객은 한정돼 있다가 가격이 절반이 되면 전기차도 그랬었잖아요. 모델 S만 등장했던 시절에는 한 대가 1억이 넘으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돼 있지만 모델 3가 Y가 나오기 시작해서 5천만 원, 6천만 원이 되니까 연간 판매 대수가 10배, 20배로 증가를 했던 것. 마찬가지로 지금 AI에 대한 거, HBM에 대한 시장도 처음엔 독점적인 시장. 그래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거의 80%의 독점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높았고 마진율이 제조업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수준까지 가 있는데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 이제 가야 되는 게 내년부터 그 시작이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마진율은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시장의 마켓의 볼륨 자체는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마진율이 낮아지지만 전체 파이가 커지는 효과에 대해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 중요한 거고요. 이 부분에서 내년이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올해 하반기를 지나면서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삼국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 점유율이 이제 5세대에서도 80%가 아니라 70, 65% 낮아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은 마이크론이 먼저 가져갈 것 같아요. 네. 15%, 20% 높아지고 삼성전자 처음에는 뭐 한 10%에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국계 IB 시장 전망하고 저는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HBM의 마진율이 현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낮아지더라도 여전히 회사 전체의 수익성을 끌고 갈 수 있는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될 것 같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사실은 굳이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는 아닐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제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들은 HBM을 제외한 시장이 하반기로 되면 더 수요가 악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가격 상승세가 마냥 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떤 우려가 있냐 하면 여전히 올 연말까지 시장은 좋아요. HBM 때문에. 근데 HBM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AI와 HBM의 열풍이 사그러들게 됐을 때 대체할 만한 제품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낮아 있는데 이쪽 수익성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때에 전년 대비의 실적 악화라기보다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년 하반기 이렇게 가면서. 근데 그러기에는 AI가 이제 퍼져야 하는 그 룸이 더 많이 남아 있고 HBM 지금 뭐 살려고 줄 서 있다 이런 수요는 지금 엄청나다 뭐 이런 거는 아직 좀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커질 건데 결국에는 성장률하고 주가는 연동이 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갈 때 성장세가 뭐 200%였다면 올해는 한 100%, 120%. 근데 내년에 만약에 50%가 된다고 하면 지금 볼륨이 커졌기 때문에 50%도 굉장히 많이 커진 거잖아요. 근데 성장률 자체는 투자자들이 입질 때는 이제 성장이 끝난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성장 속도라는 거죠. 분화로 해석할 수 그렇죠.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주가에는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나 하이닉스의 절대적인 규모의 실적은 여전히 좋지만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항상 성장 속도. 왜냐 IT 기업들은 PER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과 이익 규모에 대한 기대치가 네. 선반영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골드만 이제 주가에 정말 큰 영향이 있었던 골드만의 보고서 의견이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또 다른 보고서를 냈는데 내년까지 하이닉스 HBM 고객사, 특히 미국 고객사들 수요가 정말 강력하게 이어질 것이다. 매수 의견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36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마진율에도 결국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6세대 HBM4 가격 내리겠지만 아까 수율 말씀해 주셨는데 수율도 안정화돼서 결국에는 마진율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뱅오와도 HBM 가격이 내려갈 것에서는 또 동의를 했더라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좀 헷갈리는데.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네.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를 못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아무리 공약을 짓는다고 하지만 네. 그 속도가 수요의 증가를 못 따라갔기 때문에 가격이 고공행진했던 건데 여기에는 사실은 삼성전자라는 변수가 또 하나 있는 거라서 내년이 되면은 어찌 됐던 그래도 사실은 삼성전자인데 내년쯤 되면 분명히 참전이 본격화될 거라고 대부분 보는 것이고요. 공급자로. 공급자가 근데 삼성전자의 생산 캐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 보면은 공급 과잉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생각이 있는 거고요. 분석가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수율은 조금씩 개선될 것이다라는 측면인데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유효한 멘트인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수율이 40%에서 80% 올라간다면 영업이익률이 네. 지금 10%도 안 되는 수준에서 금방 30%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수율을 하이닉스가 잡히는데. 지금 이미 8, 90%라면 네. 100%를 넘을 수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경쟁사 대비 높아질 여지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사실 1등인 회사가 갖고 있는 딜레마인 거예요. 어떻게 항상 보면은. 자기 자신을 넘어야 되는데. 그런데 네. 지금 더 낮은 수준에 있더라도 분명히 개선이 되니까 이 속도가 눈에 보이잖아요. 개선되는 속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수치적으로 영업이익률 개선 속도와 매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2등, 3등 업체가 더 좋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라서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리포트가 나왔던 다 투자 사이드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 측면에서는 좀 의견이 갈릴 네. 수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1등이고 공고하지만 상대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의 더 개선 속도가 좋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쯤에 그러면은 갈아타 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로 거의 이렇게, 비슷한 입장이에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최근에 보면은 조금 입지를 뭐 오픈 AI CEO도 5개월 만에 또 만나고 이런 부분도 좀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사실 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 거고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가 깨져야지만 돼요. 그래야 AI 시장이 성장을 할 거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지금 오픈 AI라든지 AMD라든지 직접 칩을 개발하겠다는 빅테크 기업들의 등장인 건도 젠순왕 CEO도 올해 CES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다음에 본인들의 IR 행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을 때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다. 가격은 떨어질 거고 경쟁이 많아질 거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AI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거 사실은 정확한 시장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도 중저가 칩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HBM을 쓰지 않는 AI 칩에 대한 것들을 출시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내가 지금 고가치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볼륨이 커질 때 나도 분명히 거기에 소외되지 않겠다라는 의지 보여준 것이고 이런 변화들도 우리는 이제 투자 섹터에서 특히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박사님 진짜 아쉬운데 정말 짧게 지금 미국 흐름이 오늘 뭐 AI 투자 쪽으로 액션 플랜 이런 것도 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서명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스타게이트는 좌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니까 좀 큰 그림으로. 지금 미국을 네.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는 갈림길인 네. 것 같아요. 아. 코인으로 갈 거냐 주식으로 갈 거냐 해서 여기서 많은 방향성들의 설정에 대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식적으로 됐을 때 주식에서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은 부동산이냐 주식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코인이냐 주식이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방향추가 제가 볼 때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AI도 상당히 중요하고. 일단 주식적으로 가야 거기서 AI 쪽으로 나눠 가는 거라서 이 부분이 먼저 교통 용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나온 SK 하이닉스 실적을 가지고 사실 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는 건 다 이제 확인을 한 상태인데 이 이면에 있는 걸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는지 박사님의 의견도 함께했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